내일은 늦습니다. 바로 지금 건강 365 영상 좋아요 눌러주세요. 사랑하는 가족에게 전하는 최고의 선물 건강 365 공유해 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나이 들수록 음식을 먹을 때마다 한 번쯤 생각하게 되는 게 있죠. 콜레스테롤입니다. 콜레스테롤이 많은 음식은 피해야 한다. 기름진 음식이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인다. 흔히 하는 말인데요. 글쎄요, 그런 걸까요? 심장 질환으로 관리 중인 분들뿐 아니라 일반인들의 건강 습관에서도 콜레스테롤은 피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심장뇌과 전문의 오동주 박사와 함께 콜레스테롤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콜레스테롤이 높은 음식은 피해야 한다. 기름진 음식이 콜레스테롤의 위험을 높이는 가장 큰 주된 요인이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요. 이게 맞는 얘기일까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기름진 음식이라는 것도 종류가 되게 많은데 그중에 이제 튀긴 음식이 제일 많고 눈에 보이는 비계 같은 거 그런데 그 콜레스테롤이 많은데 사실은 이 콜레스테롤보다는 그 포화지방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거가 많이 들어가면 그게 들어가서 나쁜 콜레스테롤 많이 변하세요. 이게 그냥 쉽게 그냥 기름이 좋지는 않다. 좋은 기름 우리 뭐 저기 호두잣 그런 거 빼놓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네. 그렇다면 콜레스테롤이 높은 음식은 피해야 한다는 얘기가 맞는 얘기일까요? 일단 맞죠. 일단 네. 다 흡수는 안 되지만 아무래도 많이 드시게 되면은 우리 혈관이나 몸에 축적될 가능성은 많이 있는데 뭐 좋은 콜레스테롤도 있으세요. 그러니까 좋은 콜레스테롤을 피하는 것보다도 다시 얘기하지만 나쁜 기름을 안 드시는 게 좋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네. 네. 이 콜레스테롤에도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는 것 같은데 우선 네. 콜레스테롤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네. 콜레스테롤이 뭔가요? 콜레스테롤은 이제 일종의 지방인데 이게 없으면 큰일 나요. 네. 그러니까 우리 몸의 세포막 호르몬 뭐 아니면 그 이성 호르몬 포함해서 비타민 D 이런 거 만들 때 전부 그 콜레스테롤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 생명체가 생성이 되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이게 너무 과하다 보니까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혈관에 끼고 그러니까 좁아지고 우리 오래된 이렇게 뭐 파이프 같은 거 집에 쓰다 보면 이렇게 녹이 끼듯이 그렇게 해서 이제 몸에 영향을 주게 되는 거죠. 콜레스테롤은 꼭 있어야 되고 좋은 물질입니다. 네. 그렇게 본다면 콜레스테롤 입장에서는 좀 억울한 부분들이 있다고 볼 수 있네요. 많이 네. 억울하죠. 그거는 사실은 우리 몸에 아주 좋은 물질이고 반드시 필요한 물질인데 이제 뭐 우리가 과식도 나쁘고 과음도 나쁘다 그러시고 너무 많이 드시고 이렇게 기름기를 많이 드셔서 이게 나쁜 콜레스테롤 변해서 결국 혈관에 영향을 주게 되는 겁니다. 네. 너무 과한 게 문제라는 건데요. 네네. 혈액뿐 아니라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근육과 여러 기관들 그리고 뇌에 이르기까지 고르게 저장돼 있는 것 같은데 이 콜레스테롤이 어떤 일을 합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몸에 세포막을 만들어요. 세포막을 만들고요. 네, 그러니까 뭐 엄청나게 세포가 많잖아요. 네. 뇌세포, 피부세포, 장세포, 말도 못하게 많고 또 호르몬도 만듭니다. 호르몬도 만들면 그러니까 뭐 우리 근육도 그거 말씀하셨지만 근육도 다 세포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거 없으면은 사람 금방 쓰러지고 뭐 어떤 큰 병이 걸리시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중에 이제 또 좋은 콜레스테롤, 나쁜 콜레스테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이제 그런 게 이제 서로 비율이 안 맞으면서 그게 병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네. 네. 혈관을 청소하는 역할도 하나요? 그러니까 좋은 콜레스테롤은 말 그대로 좋은 일을 해요. 예. 그러니까 혈관에, 그러니까 앰뷸런스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돌아다니면서 이제 혈관에 있는 찌꺼기들을 다 걷어서 간으로 갖다 버리면 간에서 그걸 다 소화해서 이제 변으로 내려 보내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좋은 콜레스테롤은 이미 많으면 좋겠죠, 그죠? 우리 몸에. 네. 근데 콜레스테롤이 동맥 경화의 주된 요인이라는 건 그럼 나쁜 콜레스테롤 얘기겠네요. 예, 그러니까 이제 좋은 건 말씀드렸고 이 또 나쁜 콜레스테롤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기름을 갖다 붓는 저기 기름차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를 여기 기름을 끌고 다니다가 혈관 벽에다가 다 부어놓고 그냥 도망가 버리거든요. 그냥 기름이 자꾸 쌓이니까 쓰레기가 쌓이니까 혈관이 좁아져서 이게 뇌에 오면 뇌졸중, 이제 심장이 오면은 협심증, 심근경색, 그리고 뭐 다 팔다리도
막힐 수가 있겠죠. 근데 이게 좋은 콜레스테롤은 사실은 높을수록 좋은데 우리가 쉬워요, 방법이. 네. 많이 걸을수록 자꾸 올라가고요. 아, 많이 걸어야 되는군요. 네네. 그리고 또 이 담배 피는 분들이 좋은 콜레스테롤이 굉장히 낮거든요. 네. 담배 끊으면 그냥 금방 며칠 만에 쭉쭉 올라가기 시작해서 좋은 역할을 하죠. 거꾸로 담배를 피시면 나쁜 콜레스테롤이 더 나빠져서 혈관을 더 갉아먹게 되고, 또 이렇게 음식 중에서 여러 가지가 또 나쁜 콜레스테롤을 많이 증가시키죠.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하실 게 없고, 약도 있고 운동요법도 있고 생활력들도 아직도 많이들 있으십니다. 네네. 네. 근데 콜레스테롤하고 지방을 같은 의미로 보는 경우가 여러 가지 오해를 좀 불러올 수 있다고 보는 것 같은데요. 좀 차이가 있다고 봐야 되는 걸까요? 이게 쉽게 생각해서 우리 혈관 속의 지방을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네. 콜레스테롤하고 중성지방 많이 들어보셨죠?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이요? 네, 중성지방은 쉽게 말해서 배에 막 기름 배 나온 분들 있잖아요. 그게 다 중성지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밥을 단 거를 많이 드시면은 그게 들어가서 단 거 덩어리가 여러 가 돼가지고 그 중성지방으로 돌아다니다가 이렇게 또 비만 같은 걸 일으키거든요. 네. 그래서 콜레스테롤이 정상이더라도 중성지방이 높은 분들은 또 동맥경화가 많이 생기세요. 근데 이제 이상하게 한국 분들은 중성지방이 좀 높은 편이 있긴 한데, 네. 주로 중성지방보다는 콜레스테롤이 물론 둘 다 유전적으로 높긴 하지만 높은 분들이 더 서양이나 동양이나 더 많아서 혈관에 이 병을 일으키기 때문에 저희가 자꾸 콜레스테롤하고 더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 거죠. 네. 흔히 말하는 고밀도 콜레스테롤과 저밀도 콜레스테롤은 또 어떤 건가요? 고밀도가 이제 좋은 좋은 콜레스테롤입니다. 거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은 콜레스테롤은 혼자 돌아다니지 못해요. 근데 이제 그 콜레스테롤을 싣고 다니는 차가 있는데, 네. 그 차가 고밀도 단단하느냐, 아니면 저밀도 물렁물렁하느냐, 그 차이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앰뷸런스는 딱딱해서 고밀도가 이제 좋은 콜레스테롤을 싣고 다니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그 청소차 같은 거는 저밀도 물렁물렁한 그런 물질인데 거기다 콜레스테롤 얹어서 다니면서 혈관에다가 쏟아 부어서 혈관을 막히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어려우시니까 네. 그냥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병원에 진료 받거나 검진 받으실 때 저의 저밀도는 얼마인가요? 정상인가요? 높은가요? 고밀도는 얼마인가요? 그 정도만 알고 계셔서 괜찮으실 것 같아요. 예. 네. 그럼 고밀도와 저밀도 그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되게 이제 우리가 남자 여자가 좀씩 5 정도 차이가 나는데 고밀도는 45 이상이나 50 정도면은 괜찮다고 보고요. 또 이 저밀도는 되게 제일 좋은 게 이제 100 이하인데, 네. 130까지도 그냥 다른 병이 혈압, 당뇨나 담배 피거나 그런 게 없으면 괜찮다고 봐요. 근데 아무리 날씬하고 매일 운동을 하고 하는 젊은 분들이라도 이 저밀도가 160 넘으면은 그때는 검사를 자주 해보시더니 계속 높게 나면은 약을 쓰셔야 돼요. 이거는 유전으로 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이러다가 내가 협심증이 생겼다, 아니 뇌졸중 생겼을 때는 그때는 저밀도를 무조건 70 이하로 낮춰야 되고, 70 이하로요. 당뇨병이 있는 분들도 콜레스테롤 신경 잘 안 쓰시는데 약을 쓰시든 어떻게 하셔든지 해서 100 이하로 떨구셔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콜레스테롤 함량이 많은 나쁜 콜레스테롤을 저밀도 콜레스테롤 함량이 적으면 좋은 콜레스테롤, 고밀도 콜레스테롤인 거네요. 네네네. 네. 그런데 이 콜레스테롤 함량이 높은 음식을 먹었다고 해도 100% 다 흡수가 되는 건 아니지 않나요? 그러면요, 유전적인 차이가 있는데, 어떤 할아버님이 하루에 달걀을 20개씩 드셨는데, 네. 콜레스테롤 정상인 분이 있으세요. 20개씩 드셨는데, 예, 달걀을. 예. 근데 이제 계란 노란제 콜레스테롤이 많은 거 다 알고 계시잖아요. 네. 콜레스테롤이 외부에서 너무 많이 들어오면은, 우리 장에서 그거를, 안 되겠다, 흡수를 하지 말자고 그렇게 해요. 유전적으로 그걸 더 세게 하시면 많이 드셔도 안 올라가시고, 또 어떤 분들은 조금 적수가 잘 되는 분들이 있으세요. 근데 이 음식 중에서 이제 우리가 새우나 전복 그런 게 굉장히 맛있잖아요. 네.
비싸고 해삼 같은 거 많은데 거기 콜레스테롤이 많다고 하는데 그 정도로는 사실은 그게 올라가지 않고 거기 그 콜레스테롤보다는 거기 좋은 단백질 같은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는 적당히 드시라고 권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육류 고기에서 나오는 그 갈비라든지 삼겹살에 있는 비계 같은 지방이 들어가서 그게 콜레스테롤 변하는 게 나쁜 걸로 변해서 혈관에 영향을 많이 주거든요. 네. 저희가 뭐 전복 그 비싼 거 매일 먹을 수 있나요? 가끔 그렇죠. 있으신 거는 예. 드셔도 되고 또 하나는 이제 튀긴 음식. 그 음식을 튀길 때 쓰는 그 식용유가 우리 몸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 트랜스 지방이라는 걸로 많이 변하는데 그거는 그 콜레스테롤 중에 최고 나쁜 콜레스테롤을 증가시키세요. 그래서 그 이 튀긴 음식을 많이 드시는 민족이나 개인들이 이 혈관병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럼 뭐 우리 뭐 주변에 튀긴 음식 뭐 있겠어요? 금방 생각이 나시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집에서 쓰는 그런 튀긴 음식이 그래도 좋은 기름을 쓰는데 밖에서 드시는 거는 굉장히 여러 번 쓰는 반복해서 쓰는 것들은 더 좀 피하시는 게 좋으니까 그런 거는 좀 알고 계시는 게 좋겠어요. 네. 네. 그러니까 새우, 오징어, 전복 같은 음식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이 드시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걱정하지 네네. 않으셔도 된다는 말씀인 거죠. 네네네. 네. 근데 계란 노른자 같은 경우는요. 네. 하루에 몇 개 먹는 게 적당할까를 두고 서로 다른 의견을 보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네네. 어느 정도 먹는 게 이 좋을까요? 하버드에서 나온 연구 결과를 보면은 하루에 1개 정도는 아무 지장이 없고 오래 몸에 좋다고 돼 있어요. 하루에 1개 정도요? 네네. 아시다시피 그 달걀에서 생명이 태어 나오잖아요. 네. 거기서 조그만 달걀에서 나오듯이 그 안에 모든 영양이 다 들어있어서 몸에 좋은 성분이 굉장히 많아요. 저도 아침에 꼭 하나씩 먹고 오는데 근데 이제 당뇨병이 있는 분들은 좀 너무 많이 안 드시는 게 좋고 네. 뭐 육류도 많이 드시고 그런 분들은 좀 피하시는 게 좋지만은 1개 정도는 괜찮고 다른 육류를 많이 안 드시고 채식을 많이 하시거나 과일 위주로 하는 분들은 저는 달걀을 꼭 드시라고 그래요. 거기 좋은 단백질도 많고 노란자의 성분이 많거든요. 네. 달걀에 대해서 너무 공포감 가지실 건 없으세요. 근데 뭐 한 번에 그냥 막 5개씩 프라이해서 드시고 그러는 거는 그런 거는 피하시면은 특히 한국 분들이 서양 분보다 육류를 많이 안 드시기 때문에 아직은 저는 하나 정도는 꼭 드시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또 간 기능에 문제가 없으면 신경 쓸 필요는 없지만은 간 기능에 이상이 있다면 음식 조심을 좀 해야 한다는 말도 합니다. 음식 간이 안 좋으실 때는 아무래도 지방 같은 게 이제 소화가 잘 안 되니까 지방량 같은 게 많이 오죠. 그래서 그런 때는 이제 정말 깨끗한 음식, 정말 좋은 단백질, 좋은 야채, 좋은 과일 같은 거 드시면은 간 기능이 좋아지시죠. 똑같은 얘기인데 이런 때도 그 튀기거나 그렇게 막 길거리에서 좋은 기름을 쓰지 않는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네. 그런 음식들을 많이 드시면은 간에 또 안 좋아질 뿐만 아니라 지방간도 또 심해지시죠. 네네. 사실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가 필요 이상으로 높아지면 이제 동맥혈관이 좁아진다거나 막히게 된다는 부담이 있잖아요. 네네. 주로 어떤 경우에 이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가는 건가요? 우선은 그 유전적인 경우가 꽤 있고요. 유전적인 경우요. 예. 그래서 부모님들이 날씬하신데 뭐 나쁜 콜레스테롤이 막 180, 200이 될 때는 아이들도 한번 중고등학교 때 한번 꼭 해보는 게 좋고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 회사원들이 많은데 매일 회식하시고 또 뭐 패스트푸드 드시고 또 약주 드시고 담배 피시고 이런 분들은 콜레스테롤이 저절로 올라가세요. 그리고 이제 일부 여성분들은 그 커피를 굉장히 많이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커피요. 네, 7잔, 8잔. 거기에도 또 콜레스테롤 성분이 많은데 이런 분들은 커피만 줄이면은 아주 깜짝같이 콜레스테롤 수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네. 내가 나이도 젊고 운동도 하고 날씬한데 왜 이렇게 높을까 할 때는 한 번쯤 내가 커피를 많이 먹지 않나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콜레스테롤이 올라가는 거는 과도한 육류 섭취. 근데 또 육류를 먹는 방법이 튀긴 육류. 그죠? 사실 튀긴 게 좀 맛있긴 하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요거를 드시지 말라는 게 아니라 좀 가끔 조금씩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대신에 이제
이것도 상쇄하는 음식들이 많이 있어요. 예. 좋은 야채라든지 뭐 마늘, 양파라든지 우리 그 좋은 과일 너무 달지 않은 이런 거 드시면은 또 많이 상쇄가 되죠. 네네. 네. 혈관 관리, 그러니까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서도 잘 살펴야 하는 부분일 텐데요. 나쁜 콜레스테롤이 필요 이상으로 많은 이상 지질 혈증 환자도 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굉장히 늘고 있죠. 지금 매년 늘고 있어요. 한 30년 전보다. 그만큼 지금 심혈관 질환도 늘고 있고, 사실 이제 우리 지금 어르신들 예전에, 어렸을 때, 우리 참 어렵게 살 때 못 먹던 거를 지금 아이들은 매일 먹고 있잖아요. 그죠? 네. 이게 비만도도 높아지고, 이 콜레스테롤 다 애들도 증가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좋은 콜레스테롤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나쁜 콜레스테롤들이 이제 그 혈관을 긁어먹는 게 또 올라가니까 문제가 되죠. 비교를 해보면 미국 분들이나 특히 미국 분들이 심장병 사망률이 우리보다 10배가 높거든요. 네. 예전에는 50배 높았어요. 근데 이제 우리 한국이 자꾸 더 많아지고 미국은 자꾸 좀 쫄기 시작하는데 아직도 미국이 10배가 높은 이유는 그분들은 지금도 어려서부터 아침에 소세지에다가 햄에다가 또 점심 때 또 그런 거 어떤 튀긴 거 드시고 저녁에 또 스테이크 그게 어려서부터 몸에 배 있으세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는 먹지 않잖아요. 근데 요즘에 이제 젊은 어머니들이 그렇게 키우는 가정들이 있는데 그거는 그렇지 않죠. 이게 제일 중요한 거는 식습관이고 두 번째가 이제 움직이지 않는 거. 네. 요즘에 리모컨으로 다다다닥 다 하고 통화 거리도 짧아지고 그리고 저기 다 바쁘고 그러니까 이제 책상에서 작업하고 스트레스 받고 또 담배 피고 이런 게 자꾸 악화돼서 콜레스테롤도 더 많아질 뿐만 아니라 심혈관 질환이 더 늘어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면 노화로 인한 대사의 문제도 이상지질 혈증이 위험하고 연관이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어떤 80된 어르신들이 굉장히 높고 그러셔서 약을 드셔야 됩니다. 내가 80인데 지금 먹어서 뭐 하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참 학설이 많았어요. 네. 노인들은 안 드셔도 된다, 드셔도 된다 그랬는데 요즘에 나오는 학설은 그래도 떨고 쉬는 게 혈관병을 덜 발생시킨다고 되어 있어서 하여튼 물론 이제 80까지 사셨으면 그래도 비교적 건강하게 사셨다고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 있잖아요. 네. 그래도 좀 더 건강하게 사시려면은 높게 나오면은 의사 선생님 지시를 받아서 약을 드실 건지 안 드실 건지 아니면 생활 습관을 어떻게 바꿀 건지를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심혈관 질환의 위험으로 협심증이라든지 또 심근경색이 올 수 있다는 지적도 있던데요. 어느 정도나 위험이 높아지는 건가요? 높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협심증, 심근경색증 얘기를 할 때 딱 물어보는 게 이제 남자분들한테는 담배 피세요? 그다음에 혈압이 있으세요? 당뇨 있으세요? 네. 그리고 이제 검사 나가는 게 콜레스테롤 검사죠. 여기다가 이제 콜레스테롤까지 높게 되시면은 하여튼 15배, 20배 이상 더 올라가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외래로 오셨는데 정말 날씬하고 담배 냄새도 안 나고 그런 여자분들도 경동맥 초음파나 혈관을 찍어보면은 좁아지거나 동맥경화가 막 시작되는 경우도 있으세요. 네. 그런 분들 콜레스테롤 검사해보면은 높게 나오세요. 나쁠 때 180, 210 나오는 경우인데 되게 유전적인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 비타민도 드시고 요즘에 굉장히들 챙겨 드시잖아요. 그런 거 배갈 먹는 것보다 드시는 것보다 그때는 콜레스테롤 약 하나 딱 드시는 게 정말 수십 배 효과를 낸다는 게 과학적으로 증거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맨날 집에서 그런 약은 드시면서 이거 이제 약 드셔야 됩니다 하면 평생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또 안 드시려고 그러세요. 그래서 제발 의사 선생님 말씀 듣고 그러니까 뭐가 진짜 자기한테 좋은 영양제고 치료제인지를 또 아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런 약 처방과 함께 생활 습관의 개선도 또 우선돼야 되겠죠. 더 중요하죠. 네. 이때까지 얘기했지만 음식 쉽게 말해서 튀긴 음식 줄이고 빨간 고기 좀 줄이고 빨간 고기 안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방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등심이나 안심보다도 갈비에 지방이 2배 더 많은 거 아시고 계시죠, 그죠? 네, 갈비요. 그러니까 이게 드시지 말라는 게 아니라
너무 또 뭐 자꾸 뭐 회의하고 회식하다 보면 또 드시는 분도 있고 또 정말 아침부터 고기 삼겹 드시는 집들도 있으시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근데 그것도 드시는 방법을 튀긴 거는 가능하면 피하고 삶거나 조리거나 찌거나 구거나 아니면 생선 같은 건 달거나 생선이 그렇게 몸이 오메가3가 좋지만 이것도 튀기면은 아무 소용 없어요. 안 드시는 것만도 나쁘죠. 네. 그리고 이제 이런 이 밀가루를 튀긴 음식 뭐 과자 우리 그 군것질하는 거 많이 있죠. 근데 가끔 그것도 괜찮은데 이제 애기들이 그 옆에 손에 달고 계속 먹거나 어른 여자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손에 달고 살아요. 살도 찔 뿐만 아니라 혈관에 좋지가 않죠. 그리고 이제 좋은 거는 어느 야채든 다 좋습니다. 요즘에 야채 뭐 비싼 거 이런 거 찾는데 그런 거 필요 없고 뭐 상추든 대추든 뭐 브로콜리든 마늘, 양파 같은 거 특히 이제 십자화과 채소가 굉장히 좋다 그래요. 네. 그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양배추, 브로콜리, 마늘, 양파 쪽이 혈관 두껍게 만드는 거 예방하는 제일 좋은 효과가 있다는 논문들도 네. 많이 있습니다. 양배추, 브로콜리, 마늘, 양파. 그렇죠. 전 4개를 제일 강조를 하는데 다른 것도 다 좋아요. 다른 것도 뭐 토마토도 좋고 그리고 이제 이 걸어야 됩니다. 네. 움직여야 돼요. 걷기. 하여튼 뭐 30분 이상 꼭 걷고 더 걸으면 더 좋고 걸을 때도 가능하면 계단이라든지 아니면 조금 심장이 뛸 수 있는 좀 약간 언덕 같은 것도 걸어보시고 또 하나 담배는 꼭 끊으셔야 되고 혈압 관리하셔야 되고 더 중요한 건 스트레스 관리하셔야 됩니다. 네, 스트레스 관리요. 네, 근데 그게 뭐 마음대로 안 되지만은 너무 남 미워하지 마시고 외로우시면 안 되고요. 네. 그리고 남 많이 도와주시고 하여튼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셔야 되는데 그게 마음대로 되진 않죠. 네. 우울증이 있어도 한 2.4배 혈관병이 많이 생기세요. 우울증은 본인이 원해서 가지는 건 아니지만 하여튼 자꾸 마음을 다스리고 남한테 봉사하고 명상하는 것도 굉장히 좋다고 돼 있어요. 네. 혈관 쪽에는. 네네. 그렇게 일상에서의 노력과 함께 또 혹시 이런 증상이 있을 때는 심혈관 질환을 의심해야 한다 짚어주신다면은요. 제일 간단한 게 옛날에 안 그랬는데 좀 빨리 걷거나 뭐 건널목에 신호가 바뀌려서 뛰어갈 때 계단 올라갈 때 가슴이 답답하거나 좀 찌리하게 아플 때 네. 그리고 가끔은 자꾸 어지럽고 너무 필요하고 그리고 대개는 이제 가슴 통증만 생각하는데 이런 상황이 왔을 때 배가 자꾸 아프거나 목이 조이거나 아래턱이 조이는 분들도 꽤 있으세요. 목이 조이거나 아래턱이 조이는 거요? 예. 그래서 그것도 한번 꽤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치과 가는 분도 있는데 내가 좀 혈압도 있고 당뇨도 있고 담배도 일단은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좋겠죠. 그리고 이제 뇌혈관 쪽으로 보면 자꾸 갑자기 핑 돌거나 어지러울 때도 한 번쯤은 꼭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괜히 안 차던 숨 차는 거. 예, 난 나이 먹으면 나보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걸어 다닐 때나, 제일 이제 흔하게 보는 게 계단 올라갈 때, 옛날에 안 그랬는데 숨이 차다 할 때는 한번 좀 체크를 해보십니다. 더 중요한 게, 혈관이 99% 막혀도 증상이 딱 이틀밖에 안 된 분이 있어요. 이틀 전부터 가슴이 답답해 찍어보면은 거의 다 막혀있는 분들이 있으세요. 예.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배가 나왔나, 담배 피나, 혈압이나, 당뇨, 가족력 있나, 부모님이나 형제분들 협조적 있나 해서 만약 그런 게 있으면 더 빨리 검진이나 체크를 해보시고 그런 게 없을 때는 일상생활 습관 좋게 하고 자꾸 움직이고 운동하고 스트레스 관리하는 게 참 중요하겠죠.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은 콜레스테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심장내과 전문의 오동주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건강 365